아무리 예뻐지는 목적으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뭐 눈이 안 감긴다든지 트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그 수술은 실패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윤호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김신영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능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이 끝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수험생 분들이 수능이 끝나면 성형외과 오셔서 각종 성형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가시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눈 성형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 분들을 위해 수험생 눈 성형 꿀팁 모음집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험생 눈 성형을 준비할 때 꼭 체크해 봐야 되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나에게 맞는 눈 성형 방법을 찾아보기입니다. 눈 성형에는 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 앞트임, 뒤트임 같은 트임 수술이 있는데요.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 더 나은 수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에 나에게 맞는 눈 수술 방법을 잘 찾아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절개로 할지 비절개로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눈 뜨는 힘이 약하면 눈매 교정 수술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아야겠죠. 또 사람에 따라서 눈을 위아래 양옆으로 확장할 수 있는 트임 수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해당 수술이 눈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예뻐지는 목적으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뭐 눈이 안 감긴다든지 트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수술은 실패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공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눈의 구조와 그리고 눈의 해부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병원이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사실은 수술을 여러 가지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수술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수술하는 의사의 철학과 방침과 환자가 원하는 수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 양심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검색할 때 최저가 수술 수가를 우선순위로 검색을 해서 상담을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병원은 일단은 스케줄을 아마 좀 무리하게 넣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 성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상담부터 실제 수술과 회복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스케줄을 조금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수술을 받으면 최소 3개월 동안은 재수술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해 보시고 가장 신뢰가 가는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 성형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중요한 행사나 스케줄이 있다면 행사를 모두 마치고 눈 성형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잡으시면 혹시라도 나타날 이상 증상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웬만하면은 일정이 끝나고 난 후 혹은 좀 기간을 두고서 일정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험생 눈 성형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여러분, 눈 성형에도 유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최근에는 장원영, 태연, 제니,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내세적인 세미 아웃라인이 대세인데요. 첫눈 수술을 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